오늘 주제는요. 라임 옵티머스 어디로 가나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상황인데요. 여당은 이것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이런 반론을 또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라임 사건의 핵심 관계자 김봉현 씨가 또 다른 폭로에 나서는 일도 있었는데요.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씨가 다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문을 공개를 했는데요. 지난해 7월에 이 전관 출신 변호사 모 씨를 통해서 이 현직 검사 3명을 대상으로 서울 강남구의 청담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돈을 들여서 술 접대를 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은 이후에 이제 라임 사건 수사 책임자를 맡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후에 이 수사팀 검찰이 여당 정치인들과 그리고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게 해주면 추후에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앞서 말씀드린 변호사를 통해서 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검찰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 공소 대상이 되는 금액을 키워서 당신한테 중형을 구형하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검찰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지금 권력 핵심과 마찰이 있으니 이 정권 여당 쪽을 겨냥하는 결론을 지금 검찰 쪽이 내리고 싶어한다. 거기에 협조해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김봉현 씨 입장문을 보면은 뭐 기동민 의원이라든지 지금 뭐 양복을 받았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동민 의원 정도로는 안 되고 뭐 강기정 전 수석 정도는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리고 이제 김봉현 씨는 이제 검사장 출신의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도 이제 로비를 했는데 이 사실을 검찰에 이제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하더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이제 민주주의 뭐 얘기한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임 검사 이 인간 식에서 전체주의, 민주주의. 그렇습니다. 예. 진정한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 한 이후에 수사가 또 급물살을 탔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는데요. 즉 어쨌든 이제 정권을 겨냥한 검찰이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이용했다 이런 취지의 이제 주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런 걸 입장문을 통해서 아예 문서로 밝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이런 문서를 썼다고 하던가요? 일단 조국 전 장관 사건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추미애 장관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식적으로 볼 때 이 핵심은 좀 다른 대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신은 이 라임 자산운용의 어떤 전주이거나 몸통이 절대 아니고 회장을 맡은 스타모빌리티는 라임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 중 한 곳일 뿐이다. 그래서 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실제 이 사건의 몸통들은 아직 거론도 안 됐고 해외로 도피를 했거나 국내 도주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역할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억울해서 이렇게 좀 전말을 밝히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여당도 야당도 다 치네요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금융사기범의 주장이라는 점 그리고 그러니까요. 본인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 내놓은 폭로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해서 이제 얼마나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봐야 될 것인데요. 예. 이것과 관련돼서 서울 남부지검이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전혀 뭐 사실이 아니라거나 하나도 뭐 사실이 아닌 뭐 얘기다 이렇게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그러면요?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사 중이다. 즉 그런 진술은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현직 검사 및 수사관 등의 비리 의혹은 확인된 사실이 없으니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는 이제 검사들이 김봉현 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하고 뭐 이런 것은 사실이 일단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리고 김봉현 씨가 이 접대에 동원했다는 앞서 말씀드린 이 전관 출신의 뭐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네. 김봉현 씨는 이 변호사를 뭐 우병우 사단의 핵심이다 뭐 이렇게도 주장을 했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수사팀의 또 주인 검사이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이 변호사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입장을 또 밝혔는데 스타모빌리티의 자문 변호사로서 김봉현 씨하고 뭐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건 사실이지만 나머지 내용은 다 소설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현직 검사들 접대한 적은 없다 또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허허, 다만 참. 이제 이 사람은 스타모빌리티의 이제 자문 변호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뭐 골프장 회원권과도 이제 김봉현 씨로부터 받았다. 근데 이제 골프장 회원이라는 게 스타모빌리티가 갖고 있는 골프장인데 그 회원권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둘의 관계가 뭐냐 이것도 좀 의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봉현 오늘
오늘 무슨 재판에도 출석했다고 그랬죠? 거기서 또 무슨 말을 할지 주목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뭐 별 얘기 없었나요? 이 이른바 과거의 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이 이름으로 활동을 했던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재판이 오늘 있었는데요. 지금 이상호 전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김봉현 씨로부터 2018년 7월 달에 선거사무소 개소비용 명목으로 한 3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또 다른 이유로 5천여만 원의 또 돈을 받았다. 뭐 이런 혐의입니다. 근데 이제 김봉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상호 전 위원장의 선거사무소 개소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진술을 했는데 이 진술의 시점을 좀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18년 7월 달에 이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2018년 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세부적인 재판의 쟁점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돈이 오고 간 시점하고 이 말을 들었다는 시점이 다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려고 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호 전 위원장이 자기 동생 주식에 손실이 발생했으니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렇게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 부산 사투리를 잘못 알아들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이상호 전 위원장이 말한 것은 뭐 걱정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증언을 왜 재판에서 번복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자신이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검찰에 협조해야 하는 분위기였고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대로 안 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았다. 이렇게 주장을 또 했습니다. 네. 그 재판 말고 이 옵티머스 관련 인사들 재판 일정도 진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옵티머스 관해서는 이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한 1회 공판 기일이 이제 오늘 진행이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재현 대표 측은 이제 발언권을 얻어서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재판 기록을 언론에 흘리고 있어서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검찰도 증거 기록이 언론에 지금 공개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재판에서 밝혀질 실체 진실을 언론이 왜곡하는 상황이 될까 봐 우려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언론 보도 내용은 이 사건의 공소 사실과 지금 관계가 없다라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즉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정관계 로비와 관련된 사항들은 뭐 현재 지금 공소돼 있는 그런 혐의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건데요. 지금 이 옵티머스 관련 인사들 재판은 이 금융사기 관련한 이 대목에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재판의 양상과는 달리 이 논란을 의식하고 있는 이 관계자들이 각자 자신의 유리한 방식으로 또 폭로라든지 이런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지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 오늘 옵티머스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여러 곳 했네요. 그렇습니다. 옵티머스에 투자한 전파진흥원의 경인본부 그리고 판매사 중 하나인 대신증권 본사 그리고 로비가 주로 이루어진 장소로 지목이 된 서울 강남구의 강남 엔타워 등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앞서 지난 6월에 검찰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본사 그리고 하나은행 등 18개 장소를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압수수색은 전파진흥원이 투자 자산이나 운용 방식, 기대 수익률 등을 따지지 않고 투자를 결정한 이유와 옵티머스 펀드가 이렇게 쉽게 용이하게 판매된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것으로 방점이 찍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뭐 이런 공공펀드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제대로 조사하라는 언급을 또 했죠. 그렇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야당 관계자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왔죠. 이 박근혜 정권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맡았던 이제 신용환 전 위원장 등이 이제 이름이 거론됐고 검찰 조사 받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지금도 이제 국민의힘의 지역 조직에서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공세적으로 밝힌 내용 중에는 라임 관련해서 지금 유출 경로에 있는 이 라임 관련 부사장도 뭐 김진태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여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즉 이것은 권력형 게이트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사기 사건으로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여튼 아직까지는 금융사기꾼이 분명한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당 야당 정치권이 다 들썩들썩하는 그런 해괴한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